그 다음에 청각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간단하게 청각이라는 거는 음파죠. 소리의 파동, 공기의 파동을 그거를 이제 그 신경신호로 바꾸는 게 필요한 건데 일단 우리 귀가 하는 일은 이 겉에 귓바퀴가 하는 거는 외부의 소리를 모으는 좀 모아서 귓구멍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끔 생긴 거고 귀 안에서 먼저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소리들은 각자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그 주파수를 분리하는 역할을 먼저 하더라. 각각이 그러니까 이게 뭐 주파수를 분리한다,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된다는 아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음고, 음량, 음질이라는 우리 심리학적인 속성들을 뇌에서 표상하게 되고 이 주파수 성분으로부터 뭔가 신호를 만들어서 뇌에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라는 거는 귓구멍, 그다음에 뭐 귀청까지를 웨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고 중이라는 거는 고막 이후에 이 이소골이라는 뼈까지 가는 채워져 있는 데를 중이라고 하는데 공기로 채워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개의 뼈를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아주 세 개의 뼈가 잘 맞춰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막을 울리는 진동을 이 뼈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거를 청각 신경 신호 신경으로 신경에다가 그 진동을 전달해서 전기 화학 신호로 바꾸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뼈가 직접 또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달팽이 관을 통해서 달팽이 관 안에 채워져 있는 액체가 진동을 하면서 그렇죠? 진동을 하면서 청각 신호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 구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웨이고 그렇죠? 여기가 중이고 여기 세 개의 뼈가 아까 돼 있더라고.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나이가 든 어른들이 이명이 생긴다라는 게 이 뼈가 제대로 이렇게 위치하지 않고 위치가 잘못되면 이제 이명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파동이 그러니까 이 소리의 파동이 고막을 진동시키면 이 뼈들도 진동을 하게 되고 이게 달팽이관을 진동시켜서 요 안에 있는 액체가 이제 결국은 소리 신호를 이렇게 변동하게 되는데 얘들이 이상하게 작용하게 되니까 이제 어지럽다라고 어지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의 그 소리 신호가 청각 신호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청각으로 변환되는 거는 달팽이관 안을 또 열어보면 이 안에 액체가 차져 있는데 당연히 이 진동에 의해서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동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끝에 붙어 있는 윤기세포들 아주 작은 이 털들이 구부러지게 되고 이런 윤기세포들이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움직이게 되면 이게 청각신경원을 자극시켜서 신경 흥분을 시켜서 이게 청신호를 이루게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고 이러한 이 청신호가 결국 이제 뇌로 축두엽에 있는 뇌로 가게 되면서 이제 소리라는 거를 지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도 에어리아 1이라는 곳으로 보내져 가지고 소리라는 걸 지각하게 되고 이 귀 그 부분에 있는 이 뇌의 피질인데 여기를 이제 축두엽이라고 하고 언어와 관련된 언어나 소리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해석이나 지각을 하는 영역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3주차 뇌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는 했는데 좌방구와 우방구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데 왼쪽 방구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소리를 분석하게 되고 오른쪽 방구에 있는 소리 그 축두엽에서는 리듬이나 음악에 대해서 해석하게끔 분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청력이 손실되는 거는 물리적으로 귀가 망가지면 그쵸? 아까 그 고막이 터진다던가 뼈가 그 이소골이 뭔가 문제가 된다던가 제대로 잘 맞물려져 있지 않아서 달팽이관으로 전도가 잘 안 됐을 때 청력이 손실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전도성의 손실이라고 그러고 감각 신경성의 손실이라는 거는 달팽이관 안에 육모세포 그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난청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보통 이 감각신경성 손실 같은 경우는 큰 소리를 많이 들을 때, 그렇죠? 평소에 이런 외부의 자극을 많이 접하게 됨으로써 이런 육모세포들이 더 이상 작은 자극에는 자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소리는 잘 못 듣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어폰을 큰 소리로 자주 사용하게 되면 난청과 같은 청력을 손실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감각으로는 촉지각인데, 우리 피부의 지각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가 접촉했다라고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온도, 그렇죠? 그다음에 진동, 느낌, 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는 피부 아래 이런 수용, 여러 가지 수용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누가 나를 잡은 건지 따뜻한 건지 누른 건지 아픈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보면 이렇게 통증 수용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압력 수용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동 수용기, 저주파 진동 수용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고주파 진동 수용기, 그렇죠?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요런 것들이 그 결이나 패턴 수용기가 있어서, 이 자극을 통해서 피부 바로 아래 요런 수용기들을 자극함으로써, 그렇죠? 얘들이 신경 신호로 변환해서 이제 우리 뇌에 보내게 되더라.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열 수용기에서는 당연히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신초의 왼쪽은 우리의 우방구 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뇌 우방구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우리 신초의 오른쪽에 있는 그 자극들은 뇌의 좌방구로 보내게 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촉각도 더 잘 느끼는 부분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두정엽에 보면은 체감각 피질이라는 게 있어서, 각각의 그 체감각 피질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무엇인지를 더 잘 느끼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촉각에도 이게 무엇이고 어느 쪽에서 왔는지 이런 경로들 간의 구분이 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촉각 정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막강한 효과를 주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래 만질수록, 그렇죠? 오래 접촉할수록, 오래 만질수록 그거를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하더라. 느끼게 지각하게 하더라. 그렇죠? 그 기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만진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핸드폰을, 물론 우리 스마트폰이 100만 원씩이나 하는 그런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물론 값도 비싸고 그 안에 소중한 사진들, 정보 이런 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계속 손으로 만지고 있기 때문에, 촉각 접촉을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대인관계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공부할 때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특히 부부 간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스킨십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따로 자죠. 잠자는 자리부터가 달리 자요. 각방 쓰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증상이 그런 것들인데, 그만큼 만지는 게 소중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촉각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극인데, 특히 촉각 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통증이라는 건 신체의 손상 내지는 잠재적 손상이라는 거를 가리키는데, 이 통증이라는 것도,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뭐 A 델타 섬유, C 섬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섬유 부위가 달라서, 그러니까 어떤 촉각 세포가 달라서 이제 뭐 칼같이 싹 베어지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A 델타 섬유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고, 다음에 조금 느리게 보내는 이 C 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일 때 느끼는 통증과 그 이후에 아픈 거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C 섬유에서 보내게 되더라. 그래서 C 섬유에서 보내는 통증이
대한 신호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둔탁한 느낌, 둔한 느낌을 보내게 되고 A델타 섬유에서 보내는 건 굉장히 날카롭고 순간적인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통증 경로라는 애는 그쵸? 이 뇌의 중추 부위로 정서 중추 쪽으로 그 신호를 보냄으로써 그쪽을 먼저 거쳐서 전두엽으로 보냄으로써 통증이 불쾌하고 그쵸? 그다음에 통증에 따라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왜냐하면 이 정서중추 시상하부를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편도체를 지나가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정서로 인해서도 빨리 우리 전두엽에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게 한다. 그쵸? 부정의 정서를 더 느끼게 하니까.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통증으로부터 빨리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생존에 유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서라는 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근육이나 우리 피부, 관절에서 있는 수용기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위치, 그쵸? 위치를 알 수 있는 신호를 보내주는 반면에 균형이나, 그쵸? 균형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귀에서 생겨나더라. 내 귀에서 그런 신호를 보내주더라. 그래서 이 그 두 신호 간의 불균형이 벌어지면 그게 우리가 멀미라는 거고, 그렇죠? 그게 멀미라는 거고, 그래서 왜 멀미약 중에 뭐 키미테 같은 게 이 뇌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약간 마비시켜서, 그렇죠? 이 불균형을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뇌에서. 그래서 뇌에서는 불균형이 없는 걸로 인지하면서 멀미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멀미약인데 키미테라는 멀미약인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멀미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다음에 뭔가 이제 뭐 우리가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뭐 이런 것도 가속에 대한 여부도 이 그 달팽이관 위에 있는 이 세방고리관들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 달팽이관 위에 이렇게 고리로 된 관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액체가 운동함으로써 그 신호를 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느리게 가는지 뭐 이런 거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신체의 위치나 운동 및 균형은 각각 신호가 이 촉각감과 그 다음에 귀에 있는 그 뇌의 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뭐 그 코끼리코 해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았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도 몸을 한 자리에서 계속 돌리면 그쵸? 이 체신경에서 보내지는 촉감각에서 보내지는 신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 돌다 보면 그 달팽이관, 이 세방고리관 안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회전하면서 혼란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지럽거나 균형을 못 잡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냄새와 맛인데 이거는 이제 화학 신호를 우리가 맛이나 냄새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각이나 미각이라는 것은 공기를 들여 마실 때 내지는 침에 녹아서 그 분자 구조가 수용기에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맛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학 물질이 화학 신호가 침에 녹아서 혀에 있는 수용기에 들러붙으면 이게 뭐 짠 건지 신 건지 뭐 이런 맛을 느끼게 되는 거고 냄새라는 거는 이런 화학 분자가 비강에 있는 그쵸? 화학 분자가 비강의 수용기에 들러붙어서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후각이라는 건 아직까지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전뇌와 바로 직접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를 보면 바로 뇌 아래에 이렇게 그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신경계 위치가 이렇게 수용기 위치가 붙어져 있어서 전뇌 바로 밑에 붙어져 있어서 바로 냄새를 맡고 이게 이 중뇌로 가게 되고 그쵸? 거기서 뭔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기분 좋은 냄새, 기분 나쁜 냄새. 그리고 이게 전뇌로 다시 바로 가서 뭔가 판단하게 되는. 그래서 이 냄새와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죠? 냄새와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우리 생존과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냄새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요 위치에 가게 된 거는 생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는 거고 후각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그 화학 물질이 그러니까 냄새를 담고 있는 화학 분자가 수용기에 가서 이렇게 들러붙게 되면 이거는 우리 그 뇌 시냅스의 기능과 똑같죠. 들러붙는 순간 관련되는 신호가 쭉 몰리게 되고 이게 이제 신경 신호를 통해서 후감각 신경 신호를 통해서 뇌로 바로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강 위쪽에 따라서 후각상피라는 부위에 뭐 10,000개의 후각 수용기 신경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쵸 냄새를 맡게 된다라는 거고 약 350개의 서로 다른 이런 그 후각 수용기 신경원이라는 게 있고 대략 10,000개의 물질에 대해서 그쵸 구분할 수 있다. 10,000가지 정도의 냄새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냄새라는 거는 생존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번식과도 굉장히 밀접한 걸로 그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친숙한 거, 친밀한 거, 안전한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쵸? 그다음에 뭐 우리 동물들이 생식기가 되면은 페로몬이라는 향기를 내뿜는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짝짓기가 지금 가능한지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신호로 진화된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뭐 맛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도 아까 거의 8리터에 가까운 물에 설탕 한 스푼을 넣어도 그게 단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생존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먹었을 때 혹시라도 독국물이면 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한 음식 같은 것도 조금만 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했다라는 거를 잘 알죠. 굉장히 빨리. 냄새도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조금 보관이 된 음식 같은 경우도 이게 오래됐는지 오래되지 않았는지를 냄새로 판단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생존과 굉장히 밀접하고 낮은 농도에서도 잘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냄새는 중뇌 아까 그 편도체나 시상하부나 이런 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정서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냄새와 정서 간에는 그리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 안 좋은 냄새에 대해서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뭔가 영향을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생존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라는 거는 사회 행동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향수를 쓰는 이유도 상대방이 좋은 냄새를 맡도록 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좋은 냄새를 맡으면 좋은 기분이 들고 좋은 정서가 일어나고 그러면 좋은 정서가 일어나니까 이게 나의 생존과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더 가깝게 가려고 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먹으려고 하던가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맛 같은 경우도 혐오라는 그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당연히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혀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지만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생겨 있고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데를 유두라고 하는데 요 끝에 가면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수용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침에 의해서 녹은 그 화학적 분자 구조가 여기 가서 들러붙으면 전기 신호가 쫙 발생하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이 맛봉우리에는 대략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수용기 세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짠 거, 신 거, 쓴맛, 단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맛을 이 혀의 수용기에서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맵다고 느끼는 거는 맛이 아니고 혀의 통증이죠. 통증이 맵다라고 느껴지는 거다. 그리고 감칠맛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발견된 거고 특히 이제 그 고농도의 단백질을 함유한 음식에서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인데 일본 학자가 발견하게 되고 이거를 자연계에서 섭취하지 않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미원이라는 거죠. 미원. 그래서 미원은 일본에서 처음 만든 조미료인데 이제 감칠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맛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혀로만 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맛과 냄새를 동시에 지각함으로써 그 음식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를 막고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맛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맛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맛이라는 것과 그 향이라는 게 냄새라는 게 동시에 작용된다라는 거고 맛에 대한 경험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걸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감각이 둔화되는 걸로 그래서 왜 우리 어른들 할머니나 할아버지 내지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음식을 할 때 점점 짜게 되는 게 이제 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맛을 보면은 간을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자꾸 더 넣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젊은 사람들이 먹게 되면 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오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감각기관의 구조와 그다음에 감각기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게 신경신호로 변환돼서 뇌로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